안녕하세요, 신이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이 책입니다. 엄마의 동공부. 네, 사실 저는 아직 엄마가 아닙니다. 또 결혼도 아직 안 한 미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요. 곧 나도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의 엄마가 되겠죠. 근데 나 혼자서 이제 생활할 때 돈에 대한 관리와 가족이 생겼을 때, 아이가 생겼을 때 돈의 관리는 또 다르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자,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이도 없는 제가 준비하려고 이 책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난생 처음 부자.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이 제목은 엄마의 돈 공부여도 이론적인 거나 뭔가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것? 이런 투자하는 것들은 뭐 엄마가 아니어도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작가님 소개를 드릴게요. 이지영 작가님. 귀여운 두 아이의 엄마이자 3040 엄마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대표 경제 멘토. 20대의 남편과 원룸 빌라에서 1,500만 원으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신혼 3년간 종잣돈 1억 원을 모아 7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의 행복도 잠시 매달 주택담보대출 이자, 생활비, 양육비, 교육비에 허덕이는 건 여전했다고 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이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부와 성공에 대해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 소개. 제가 항상 책을 낭독할 때 대충 어떤 느낌이다 라고 이제 확인하시라고 이제 목차를 소개해 드리잖아요. 1부 엄마 돈 공부를 시작하다. 2부 엄마의 자존감을 지키는 532 시크릿 머니 법칙. 머니. 네. 3부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엄마의 하루. 4부 처음 도전하는 엄마의 실전 투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을 낭독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엄마의 돈 공부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요. 부자 되는 습관을 기르는 엄마의 하루. 네. 전문가가 아닌 나를 믿기 위하여 이 부분인데요. 제가 낭독해 볼게요. 페이지는 159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적어 두셨더라고요. 저는 도움이 너무나 좀 많이 됐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네, 아직 저는 뭐 미혼이고 자녀도 없지만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게 되었어요. 자, 아침 5분 기적을 만드는 모닝 루틴. 1.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의 피셔점 주위를 달리는 것. 2.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3.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4. 콘에 담긴 셔벗이 환상적으로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먹은 것. 5. 마야 엔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준 것. 위에 5가지는 오프라 윈프리가 1990년에 적은 감사일기이다. 그녀는 10여 년간 매일 위와 같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 효과와 기적을 직접 체험했다고 말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어떠했는가? 혹시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은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는가? 저도 감사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6개월 정도. 근데 좀 바쁘다는 핑계로 요 근래는 또 안 쓰고 있는데, 확실히 감사일기를 쓰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이 오프라 윈프리의 그 감사 일기를 또 읽어도 봤고, 저도 쓴 적이 있는데, 크게 동감을 합니다. 네. 이어서 낭독할게요. 감사 일기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다. 워킹맘으로 살면서 나는 참으로 많은 심적 변화를 겪었다. 한동안은 직장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극도의 우울 속에 빠졌다. 평소라면 책을 읽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지만
우울감이 심할 때만큼은 일기장에 내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친한 친구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를 보고 나도 한번 써보기로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네, 이거는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으실 거고요. 써보지 않은 분들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 6개월 동안 꾸준히 쓰다가 요 근래 좀 바빠서 이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제 집에 있는 책상 곁에 한 권의 노트를 펴놓고 이게 감사했네, 오늘 뭐 감사했네 하면서 가끔씩 쓰곤 있어요. 이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3가지 감사일기를 썼다. 1. 출근하기 전 아이들이 저에게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과 함께 볼에 키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부모님도 우리 가족도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도 참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짧게라도 꼭 적었다. 서서 갈 때는 구석에서 적었고 밤에 아이들을 재우기 전에는 셋이 손을 잡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했지만 이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1. 진성이가 건강하게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듣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성이가 유치원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수영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엄마와 진성이와 민성이가 함께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도 권하면 아이들은 몇 가지 내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감사 기도에 넣었다. 예를 들면 오늘 짝꿍과 재미있게 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은 소소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신기하게도 감사 기도의 리스트는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들을 말해주기 시작했다. 엄마, 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과학 시간에 햄스터를 만져봤어요. 아이들은 이런 일에도 좋은 일이라는 표현을 썼다. 아이들은 어느새 감사의 마음이란 곧 행복한 느낌이며 좋은 일임을 깨달은 것 같았다. 나는 감사일기로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 불만과 불평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기쁨과 행복이라는 느낌으로 전환시킨 경험을 수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매일 감사일기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해 갈 것이다. 감사일기를 쓸 때는 영화의 한 장면을 묘사하듯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다. 그리고 저녁에는 꼭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드려보자. 당신에게도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 작가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말 감사일기를 쓰면은요, 여러분, 변화가 옵니다.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잠깐 손을 살짝 놓았던 감사일기를 조금 더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사일기를 썼을 때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일기로 자존감을 높인다. 보도 셰퍼가 지은 소설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의 성공일기를 보면 말하는 강아지 머니가 친구 키라에게 성공일기를 쓰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 키라는 공책의 맨 앞에 성공일기라는 이름을 써붙이고 공책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본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기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한다. 1. 성공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 돈을 많이 벌기로 결심했다. 3.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쓰는 게 쉬워졌고 이렇게 매일 성공일기를 쓰면서 키라는 서서히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또한 힘든 일이 터져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과거에 적은 성공일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다. 이제 우리의 지나간 하루를 생각해보자. 어제 한 일 중 무엇이 기억에 남는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나 또한 성공일기를 쓰려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미안해진 적도 있다.
처음부터 너무 부담감을 가지면 오히려 성공일기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런 날은 다음과 같이 그냥 있었던 일과 감정을 그대로 작성하고 잠들기도 했다. 퇴근 후 집으로 급히 와서 저녁 내내 아이들을 챙기고 먹이고 씻기고 안아주었다.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양치질을 하라고 하니 두 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함께 도망을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닌가? 뛰지 말라며 혼내는 중에 둘째는 재미있다는 듯 식탁 미스트로 숨었고 첫째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속이 부글부글 끓다 폭발해. 야, 너희 정말 계속 이럴 거야? 얼른 와서 양치질 하라고! 하나, 둘, 셋! 하며 소리를 질렀고 한 명씩 화장실로 끌고 가 간신히 이를 닦았다. 어쨌든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누우니 계속 화냈던 것만 생각난다.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를 닦지 않으면 충치벌레가 생긴다고 친절하게 말할 것. 이렇게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미워진다. 릭 헨슨의 행복뇌 접속이라는 책을 보면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당근보다는 채찍에 반응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지니도록 길들여졌다고 한다. 야생에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놓쳤던 부분이나 부족한 점을 반드시 보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뇌에 각인된 것이다. 그는 한 가지 부정적 사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최소 5번의 긍정적 효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성공 일기를 써야 한다. 자신이 잘한 일을 기억하고 써놓지 않으면 부정적인 사건만 뇌리에 남아 자신감을 떨어뜨리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성공 일기는 반드시 오전에 쓴다. 그래야 하루를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성공 일기가 반드시 화려한 이력으로만 가득 차 있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자. 엄마로서 하루하루 내가 맡은 일을 해나가고 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엄마인 우리는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참아내기도 한다. 때로는 마음속에 뭉글뭉글 피어오르는 우울이나 슬픔을 억누르며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한다. 그렇다면 가끔은 정말 단순하고 소박한 일을 해냈을지라도 나 자신의 어깨를 두드려줄 필요도 있다. 나 역시 성공 일기를 쓸 때마다 너 잘하고 있어. 내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나의 잘한 일과 긍정적인 면을 되새기고 기억하려 애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1. 피곤하고 짜증도 났지만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2. 아이들이 채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저녁 식사로 볶음밥을 해줬다. 3. 그동안 지저분하게 쌓여있던 서류와 책을 정리하여 책상을 깔끔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일도 찾아내어 성공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칭찬한다. 그렇게 벽돌을 쌓듯이 나에 대한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다. 성공일기 3문장을 쓰는 데는 몇 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뇌에는 부정적인 기억 대신에 긍정적인 기억이 남게 되어 자신감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